영장은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뭐 이제는 더 이상 특집 방송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정규 코너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너의 주인공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지금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한번 모시고 정규 코너로 이제 글로만 소개하던 이 좋은 콘텐츠를 이제 영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화제의 영상,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굉장히 화제, 저희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도 하시고 한국 영화 산업의 핵심에 계셨던 우리 이하영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정규 코너 영화판, 원래 그 판 흥행판 죄송합니다. 흥행판 코너 진행해 주실 우리 이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영화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죠. 뭐 다 죽었어요. 영화인들 다 죽어서 영화 때문에 바쁘신 게 아니라 딴 일 때문에 바쁘셨는데 이제 슬픈 얘기죠. 그래도 조금 바쁘신 거는 조금 이제는 좀 한가해지셨다고요? 이 나이 먹으면 바빠지는 게 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돼서 더 바빠졌습니다. 예. 혼자 살아야 돼. 언제 이런 말을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 글도 쓰시고, 사실은 뭐 예전부터 여전히 블로그나 그 매체 기고도 하셨었는데, 흥행판이라는 이름으로 극장 산업에 있어서 영화 흥행 예측, 흥행 분석,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론 작품 자체의 평가도 있지만 흥행 시즌이나 뭐 기획력 이런 거 가지고 날카롭게 또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흥행판을 정규 코너, 이제는 매주 정규 코너로 놓고 할 수 있도록 그 일종의 개인적인 다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다짐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이슈가 영화판에서 좋은 이슈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아지면은 참 피곤한데 좋은 일로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특집 방송 때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객단가, 극장에서 객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 영화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야기가 핵심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영화 커뮤니티들에서 그때 우리 대표님 나오신 방송 에피소드가 굉장히 퍼가기도 많이 퍼가고 그 클릭률도 많이 높아졌었는데 현실화된 게 아니라 드디어 충무로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노량의 김한민 감독님이 극장 측을 향해서 야, 내 영화는 무료 쿠폰 뿌리지 마, 이러고 아예 요청을 했더라고요. 날카롭습니다. 네, 그거는 그 객단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특집이 아니라 그랬나? 어쨌든 뭐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객단가 이야기 했을 때 사실 일부 댓글 중엔 뭔 개소리야 막 이런 거, 일부에서는 야, 영화 잘 만들면은 문제 하나도 없어, 다 이런 댓글을 그래서 내가 따로 날 잡아서 얘기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개소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댓글 중에 상당수가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편집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이게 하나는 과정 이게 이제 증폭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 뭐 보시는 분이 그렇게 봤다면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흥행판에서는
조금 우리 뭐 날카롭게 비판도 하지만 재미있는 부드럽고 분노에 차지 않은 근데 이야기는 어떤 분노에 찰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분노 이제 그 분노에 찬 얘기가 따로 있고요. 차분하게 얘기할 거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뭐 화만 냈다면 오래 못 살죠. 네. 지금 생활은 사실 오래 못 사실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정규 코너로서 우리 흥행판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오늘은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나? 어쨌든 서울의 봄이 왜 터졌나?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의 봄이 과연 터졌는데 과연 어떤 역할과 어떤 효과가 있으면 흥행판에서만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흥행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그런 쪽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고 어쨌든 서울의 봄이 왜 터졌지? 이렇게 터졌다는 것이 흥행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거의 이제 극장에서 내려오는 단계라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사실 서울의 봄이 정말 1,000만을 넘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소재 자체가 되게 어두운 소재이기도 하고 한국 극장산업, 영화산업이 좀 전반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영화 흥행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가지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 우리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뭐 개봉 시기라든가 뭐 작품 자체의 퀄리티는 뭐 가장 중요한 거지만요. 뭐 사회적 분위기, 영화 관람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하고 오늘 정말 주제가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화 흥행이 잘 되면 이 언론들이 이 현상을 분석을 못해. 대부분의 기사가 극장계에 다시 봄이 찾아오나 오래간만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인데 또 그 이후에 개봉한 영화들 보면 그렇지도 않아. 예, 그래서 오늘 진짜 깊은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제가 김성수 감독님과 되게 친하고 그다음에 김성수 감독님과 같이 그러니까 그 회사도 같이 했었고 같이 그 회사에 있었고 제가요. 그래서 예전에 나비 피처스라는 영화사가 있었는데 그 예. 회사 같이 있었고 아 나비 피처스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조심스럽기만 하지. 김성수 감독님 생긴 거 보면 말 잘못하면 나중에 만나면 때릴 것 같은데. 그 형님과의 관계는 맞으니까 있어도 뭐 깔 건 까야지. 예. 우리가 뭐 영화를 위해서 영화 산업을 위해서 깔 건 까야죠. 예.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서울의 뱀 나왔을 때 이건 1,000만 각이다 그런 어떤 감이나 예측이 좀 있으셨어요? 그건 내가 보기엔 그렇게 1,000만 영화를 감히 판단하는 거 미치지 않고는 감이 안 되죠. 1,000만 영화를 1,000만이 될 거다 예상할 정도라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은 뭐 원래 흥행한 귀신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은 진짜 사수로 모셔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보기엔 제작사도 1,000만까지는 기대 못했고 아무도 1,000만을 기대하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좀 있어요. 제작자라면 이렇습니다. 이거 이미 이 12.12 때 많이 알아.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떠들었어. 거기다가 주인공이 장태환 사령관이야. 이 사건은 이 쿠데타를 막지 못했던 우리로 보면 패배한 사건. 그렇죠. 실패한 역사죠. 이게 될까? 아니 이거는 제작자로서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먼저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는 사실은 OTT로 기획이 됐던 영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OTT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근데 이런 판단 PD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PD라고 하면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PD랑 감독을 잘 뭐 여기 보시는 분도 워낙 잘 아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해도 되겠지만
PD는 최소한 이 영화에 대해서 리스크라든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가는 사람인데 그 PD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이 영화는 결코 영화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처음에는. 예. 이제 그 말씀은 어쨌든 뭐 모든 것이 다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충무로에도 어쨌든 뭐 흥행 영화라든가 기획에 루틴 혹은 공식이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서울의 봄 자체는 영화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였다. 이건 뭐 전세,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PD라면 되게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그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주인공이 패배하는 영화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뭐 거기다가 이 영화의 제작비도 높지. 거기도 어마어마한 또 스케줄이, 그러니까 뭐 촬영 기간도 길지. 고생들 했는데 영화가 안 됐다. 이것처럼 이 PD나 제작자를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 이 영화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OTT로 가려고 했던 거를 과감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감독이라고 했더라고요. 조정 감독이 이거는 영화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독이 이제 제작자를 막 설득을 했던 거죠. 설득을 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감독은 그래요. 감독은 일단 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에서 저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겁도 없고요. 그래서 과감할 수 있어요. 이건 영화로 가야지. 이게 무슨 뭐 OTT야. 나는 영화 감독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과감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김성수 감독님, 이 김성수 감독님 사실 때는 청춘 영화의 화신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요. 김성수 감독님 연배 감독님 정도라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해야 영화지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 저는. 지금 김성수 감독님의 그 이상의 나이에서 그 활동하신 분이 사실 정재훈 감독님하고 김성수 감독님이 틀죠.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있는데 뭐 그런 입장을 떠나서라도 감독은 사실은 감독과 PD라는 걸 보면 그런 걸 상대적으로 판단하면 감독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감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무이다. 사실 인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그들은 망해도 다음 영화 하지만 우리는 망하면 다음 영화 못 하거든. 그러니까 뭐 촬영장에 가면 막 어떨 땐 되게 짜증이 나고 굳이 이 몇 커트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되게 과감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건 영화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글이라고 그래. 모글이요? 예, 모글. 모글. 예. 모글이라고 판단. 그건 이제 제작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되게 배심 좋은 제작자. 오늘 나는 좋아. 오케이, 고! 이 영화는 뭐야? 일단 가보자. 하는 사람들 모글이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사실 이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작자와 PD가 있나? 없어요. 그렇죠. 과감하지 않아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영화가 돌아가게끔 기반만 만드는 프로듀서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라인 프로듀서 그렇죠. 중심인 거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있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마 강우석 감독이 감독님이 아닌 그렇죠. 제작자로 있을 때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분은 사실은 저도 이제 김성수 감독, 강우석 감독하고도 일을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오케이 그냥 굉장히 판단이 빨라요. 아침에 시나리오 보고 남들 다 반대했는데 저녁에 야 나 이 영화 간다. 뭐 이런. 그래서 그때 시네마 서비스는 뭐 흥행 영화만 한 게 아니라 이재수의 날이라든지 그렇죠. 봉준호 감독의 그 플란다스의 개라든지 그다음에 준호명 베이커라든지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배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플란다스의 개나 준호명 베이커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되는지 이 영화를 왜 하자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 말씀하신 준호영 베이커리의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방송에 멤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시네요. 그래.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영화 충무로 한국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전성기가 찾아왔을 때를 돌이켜 보면 한국 영화계 명목을들의 시대, 혹은 명 프로듀서들의 시대, 그리고 그분들이 왜 신의 21에서 선정하는 한국 영화 파워 랭킹 상당수에 있던 분들이 사실 그분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현장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흥행판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현장을 생각하지 마시죠. 영화 현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흥행판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글이 필요해요. 이렇게 과감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음으로써 판이 뒤집어 엎이는데 그 뒤집어 엎여진 판을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관객들의 그를 따라서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지만 가끔은 그거를 우리가 너무 오버할 때도 있고 너무 뒤따라갈 때도 있는데 그거를 확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게 모글이거든요.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많은 모글들이 헐리우드 시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갔잖아. 약간의 정반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연 한국 영화 제작자나 PD 중에 그런 모글이 있나? 없다는 거죠. 이번 서울의 봄도 김성수 감독이 야 이거 영화로 가야 된다 했으니까 다행히 우리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영화가 천만 넘긴 거거든요. 만약 이게 OTT로 갔어 봐요. 그러면 또 하나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죠. 와 아깝다. 이게 뭐냐. 영화판이 왜 이러냐. 저렇게 잘 되는 영화를 왜 그 영화를 안 했냐.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면서 또한 이제 영화라는 사람들한테 일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과감하게 극장을 가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모글의 역할을 감독님이 하셨다? 뭐 그건 땡큐지만 제작자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마음이 좀 안타깝고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제작자와 PD가 모글이 없다는 거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종합해 보면 일단은 서울의 봄 자체는 그 모글의 역할이 컸는데 그 모글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영화사 프로듀서 기획자가 아니라 사실은 김성수 감독 자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리스크가 좀 많았던 영화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렇게 이제 모글의 역할이 필요했을 만큼 뭔가 어쨌든 근데 또 뭐 한순간에 야 고 한다고 해서 바로 옆에서 그러죠 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영화로 가는 게 맞아? 그렇다면 이 영화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리스크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흥행이 됐을까? 이거는 뭐 반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댓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뭐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 흥행판에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은근히 애국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후에 많은 그 태극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 애국자가 많다는 거는 왜 그럴까? 그냥 저 혼자 궁금히 생각했을 땐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유교 교육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충성 교육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겠죠. 나는 애국자야. 그런데 애국자인지 모르지만 애국자가 쌓여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뭐냐?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아니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 내가 몰라서는 애국자가 아니지 않겠어?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리나라 현대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실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형성돼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애국자인데 많이 안 가르쳐주고 있네? 그거 확실히 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왜냐고? 난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뭐 이런 것이 작동했다고 봐요. 자 보세요. 2003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미도. 실미도가 최초의 천만 영화. 네, 맞습니다. 최초의 천만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천만을 넘긴 영화예요. 그때까지 뭐 천만이라고 하면 아무도
천만에 대한 거 이도 못했어요. 천만이 가능 이거 거의 불가능한 숫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근데 신미도가 천만을 넘긴 거예요. 뭐지? 나는 신미도와 서울의 법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길게 좀 이걸 서울의 법 하나만 가지고 단편을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미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거를 쭉 판단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어떤 맥락이 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대를 판단해 보자고요. 우리는 국뽕 걸리면 영화 박살나요. 음. 국뽕이 걸리면 영화가 박살난다. 왜 그러지? 이 심리는 뭐지? 그 안에는 그냥 나는 애국자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애국자다. 그래서 나는 알아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뭐지? 진실이란.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물론 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지금 서울의 봄의 핵심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애국심강한 국민들의 감성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안은 이런 사회 비판 영화 혹은 한국 현대사 영화, 근대사 현대사 영화 혹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빗댄 사극까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주를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의 봄 때문에 왜 한국 근현대사 영화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열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한때는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영화를 오락으로 접근 안 하고 이렇게 항상 진지하게만 접근을 할까? 정치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 던지려고 할까? 그러던 게 불과 한 5, 6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서울에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 있어서 제 생각인데 근데 그것이 또 말씀하신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발현되려면 이게 항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또 결합됐을 때 폭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들 다 있는 거죠. 그걸 건드리는 거죠.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저에 깔려있는 이점에 깔려 있다. 깔려 있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있는 국뽕 영화들, 뭐 구남도도 사실은 더 치고 갈 수 있는 국가고 뭐 나란 말싸움 이런 것들이 초반에 그런 국뽕 영향을 받아서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왜 사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왜 우리는 흥행이 안 되고 잘 걸리면 흥행이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됐던 거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 너무 심하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뭔가 어떤 기저가 깔려 있다. 그 기저가 깔려 있는 그것이 뭔가?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건드려주면 진짜 흥행이 된다는 게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야 되지? 자, 애국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단어 뺄게요.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어떤 적동적인 우리가 아직은 이게 막 옛날부터 우리가 옛날에는 이만한 애국심이 있었어요. 진짜 학교 가다가 5시가 되면 애국가 올리면 다 이렇게 서 있었죠. 그렇죠. 네? 서 있었고 걸어가면은 무슨 매국노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우리는 매국노에 대해서 치밀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약간 줄어들긴 하죠.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건드린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건드렸을 때 흥행이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그건 진실이라고 판단해. 진실이 뭐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미도도 패배예요. 성공 못해요. 그렇죠. 자, 서울의 봄도 성공 못해요. 그렇네요.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영화적으로 보면은 영화의 흥행 공식으로 보면 흥행이 될 수 없는 게 더 포션이 더 큰 영화들이에요.
이 영화도 왜 잘 됐을까? 이 안에는 분명히 뭐냐? 이 영화를 진실하고 진솔되게 풀어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과거를 진실하고 진솔되게 풀어내는 순간 이건 흥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거를 이렇게 커다랗게 보죠. 그러니까 흥의 디테일한 걸 좀 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진실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약간 애국심을 건드려줬던 거예요. 애국심을 건드려줌으로써 진실되지 않으면 애국심 못 건드리는데 진실되게 건드려줌으로써 애국심을 건드렸고 애국심을 건드리면서 붐을 타게끔 타는 밑바닥 아스팔트가 깔려진 거죠. 흥행의 아스팔트. 그 위에는 이제 작품성이 남아있고 뭐가 남아있고 뭐 또 공식이 남아있는데 일단 아스팔트가 깔려야지 흥행이 되든 말든 하지. 아스팔트도 않고 비포장도로만 어떻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자, 흥행에 깔아줬어. 그리고 이 진솔되고 진실된 게 이번 서울에 보면 신미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먹힌 거죠. 그 부분이 양날의 검인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역사나 이 인식 부분에 있어서 잘 접근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폭발력이 있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접근 혹은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극부도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함도처럼 그 사실 군함도 때는 정말 그 일종의 운동 같았어요. 마치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건 혹은 과하다. 군함도를 보고 이게 친일 영화라고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소재이기 때문에 접근만 잘하면 천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로 실미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가 흥행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그만큼 형성될 수가 있는 게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필름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믿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필름이라는 단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화적 진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진실, 그거에 대한 접근성, 진솔한 접근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잘 진실되고 진솔하게 풀어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미도의 오리지널 기획을 하셨던 H모 제작사의 김모 대표님 뭐 제가 그 당시 영화사 다닐 때 아는데 그 사실 실미도는 그 책이 워낙 영화되기 전에 유명했었으니까 그분이 이 소재를 처음 들고 와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거 이야기 끝내주지 않냐? 너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영화 개봉되기 전에 이제 실미도가 개봉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실미도 뭐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 아니면 그런 사건 있었지. 근데 어떻게 됐더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서울에 보면 맞아요. 예. 12.12 사태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 뭐야? 우리나라에 그런 쿠데타가 있었어? 맞아. 또 아는 사람 그래 그런 쿠데타가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됐더라?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데 그 안에 뭐가 어떤 기조가 깔려 있냐면 야,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몰라서 되겠어? 이제 말씀하시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실미도도 뭐 그 김신주 사건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은 유명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내려왔고 거기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김일성 목 따라고 한 사건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과정이 어떻게 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국민은 이제서야 세월이 지나서 다들 영화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다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을 그냥 또 기념 보였다 하면 이거는 그냥 다큐멘터리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 나가기 위해서 또 영화적 흥행 공식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뭐냐면 그 역사를 알고 보든 모르고 보든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장르상 히스토리예요.
네. 역사물이거든. 시대물이에요. 시대물은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있죠. 그러니까 뭐죠? 명량부터 시작하는 이순신 시리즈가 뭐 명량이 현재 박스오피스 1위였다는 것만 해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역사극이 보세요. 뭐 역사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박스오피스에 높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헐리우드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렇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장르상 드라마입니다. 근데 어떤 드라마냐? 라이벌 스토리예요. 탱탱한 라이벌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라이벌 스토리 얘가 있고 얘가 있고요. 이게 거의 힘이 비슷해. 이 힘이 비슷했는데 누가 이길까? 이 누가 이길까에 대한 이 스토리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인물보다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뭐냐? 이걸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로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12.12 사태가 그냥 단순간에 하는 말에 뻥딱 이랬다면 이거 왜 영화로 만들어? 근데 그 안에는 영화적인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거죠. 영화적인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영화적 흥행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오케이 이거 가능성 있어. 그래서 이제 모글이 되는 거죠. 꼭 가자. 그렇네요. 아니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화에서 우리가 특히 한국 관객들은 인물에 되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몰입도를 따지는데 서울을 보니까 실제 몰입할 만한 인물은 딱 2명만 라이벌 관계만 놓고 그 이외에 출연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캐릭터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사건이네요. 사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 사건에 집중해서 쓸 것이냐 인물에 집중할 것이냐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물이나 사건을 둘 다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고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보다는 사건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포인트를 잘 잡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이걸 인물에 집중했다면 조금 지루하고 어차피 이 인물은 진 인물인데 실패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이 지금보다는 흥행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었죠. 더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사건에 집중해서 툭툭툭툭툭 치고 갈 수도 있었던 것은 굉장히 판단을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서울의 봄 자체는 이 극장 개봉의 결정부터 영화 전반에 걸친 기획, 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됐지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딛고 잘 만들어진 상품으로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된 거지. 야 우리가 한번 진실되게 한번 써보자. 여기서 과감 없이 뭐 더 살도 붙이지 마. 빼지도 말고 하되 우리가 이걸 흥행의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건 히스토리야. 여기 시대극이야. 시대극은 흥행 가능성이 높아. 또 하나 이거는 드라마인데 라이벌 드라마야. 라이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인데 라이벌 드라마지만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를 좀 사건을 더 가지고 들어와자.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과연 탈환할 것이냐, 탈환하지 못할 것이냐에 인물보다는 사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자. 이렇게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성공하지 않았나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배급으로 들어가야 돼. 배급. 네. 이제 또 정문제 나왔습니다. 앞에 거는 사실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신 평론가들이 있는데 이 배급만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좁아지잖아. 예. 또 서울의 봄을 이렇게 또 너무 작게 보는 영향이 있고 너무 돈으로만 판단하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이렇게 서두를 뒀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아니요. 이렇게 욕은 안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잘하는 분야에 비해서 재미는 덜하네. 그렇죠. 재미는 덜했는데 이게 서울의 봄을 얘기하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11월 자 배급으로 들어가면 사실 11월은 사람들이 판단하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11월은 한국 영화 시즌이다. 11월에 개봉됐잖아요. 예. 한국 영화 시즌에 왜
헐리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대로 봐야 되는 게 헐리우드 영화인데 헐리우드는 헐리우드 완전 비수기시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추수감사절 영화 정도 나오는 그거로 끝나요. 여름 흥행 시즌 끝나고 크리스마스 시작하기 전에 아주 애매한 뭐 그냥 뭐 할로윈이랑 데뷔하는 영화들밖에 없어서 영화 정도밖에 없는. 그냥 가족 영화 아니면 호러 영화만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시에 개봉하는데 요새는요. 개봉하는데 경쟁작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실은 11월은 한국 영화 시즌으로 딱 북바가 났는데 이걸 다 놓쳤어요 그동안. 이게 언제 때부터 시작됐냐면 그거를 감을 잡았던 게 1999년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나? 너무 멀어. 어쨌든 네. 그 영화가 그때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런 시장이 있구나 판단했던 게 있어요. 언제 1999년대 어떤 영화? 11월이면 딱 기억나는 영화 없으세요? 뭐가 있죠? 대박 났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제가 배급을 했는데 혹시 멜로 영화인가요? 벨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지? 어떤 영화지? 스릴러 영화예요. 스릴러 영화. Tell Me Something. 그러니까 딱 Tell Me Something. 네.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가 11월에 개봉이 됐어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아니 그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죠. 이게 왜 아니 우리가 예상했던 거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스코어가. 이게 왜 그랬지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분석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11월은 무주공산이다. 잠깐만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11월이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영화로만 따지면 또 하나의 대박 시즌 추석 시즌 이후인 거죠. 추석 시즌에 흥행작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2월은 그들도 이제 헐리우드의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이 있기 때문에 대작들을 쏟아내요. 그럼 항상 경쟁에 붙으면 자기가 가지고 갈 만한 관객을 다 못 가져가요. 어쨌든 좀 뺏겨요. 그렇죠. 남의 걸 뺏어오기도 하겠지만 더 세면 뺏어오기도 하지만 뺏길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배급이라면 어쨌든 12월은 리스크가 있어. 근데 11월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2015년이죠. 2015년에 11월 초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검은 사제들. 오기 터졌어. 그리고 3주인가 4주에 내부자들이 개봉된 거예요. 그것도 11월에. 그래서 저는 이거 관객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내부자들이 될까? 그런데 검은 사제들도 터졌죠. 내부자들도 터졌어요. 11월은 그만큼 관객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11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오히려 그동안은 그것을 몰라서 공략을 못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미 과거에는 이미 밝혀졌던 시장이었습니다. 11월 시장. 그래서 이게 서울에 보면 11월 이거 다 먹겠는데? 다 먹겠는데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1000만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못했죠. 700만. 야 이거 터졌다. 700만.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죠. 근데 뭐 뒤에 그냥 밀어붙여서 이제 1000만 간 건데 어쨌든 1000만은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11월에 예상치 못했던 흥행작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제한테는 순간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전에 추석 시즌이 있잖아요. 추석 시즌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영화들, 가족용 영화가 아닌 것들이 오히려 11월 달에 공략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표정 뭐 틀리면 틀렸다고 아니야. 그게 이제 그 11월은 장르가 없어요. 다 터져요.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거 뭐 약속도 11월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네. 이런 영화도 터지고 하여튼 한국 영화는 에 대한 그런 관객들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11월은 한국 영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 정도로 어느 걸 갖다 대도 되는데 좀 좋아요. 그렇죠.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긴 하지만 힘들어도 다른 계절에 가는 거와 다른 달에 가는 것보다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잘만 맞으면 혼자 독식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즌이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역주행. 네. 그러니까 첫 주보다 두 번째 주가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자, 역주행을 시작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역주행은 대박이에요. 그러게. 역주행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역주행을 시작했다는 게 이렇게 해서 역주행이 되는데 그럼 역주행 무조건 대박이야? 역주행이 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입소문이 터졌다는 소문. 예. 입소문이 났다는 거거든. 입소문이 안 나고는 역주행을 못 하거든. 그런데 입소문이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고. 서울에 보면 맞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줘서 그래서 빨리 역주행을 하면서 빨리 한반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서울에 보면 입소문은 좀 독특한 경우 같아요. 보통의 입소문은 야, 영화 끝내줘. 이게 있는데 서울에 보면 아 영화 끝내줘 플러스 야 영화 마지막에 진짜 승질나. 보면 진짜 승질나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입소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바이럴이 터지겠죠. 근데 그거는 마케팅으로 너무 잘한 그렇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 보면은 화나잖아요. 예, 화나죠. 저는 끝에까지 가기 전부터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미 결과를 알다 보니까 중간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참 진실되게 시나리오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사실 참 영화라는 게 관객들이 가서 울든 웃든 한바탕 감정을 해소하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은 원래 그막 한 그릇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서울의 밤 보면 정말 독특한 경우 같아요. 그 카타르시스가 없이 대단한 영화죠. 네.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하고 뭔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 고구마 먹은 걸 풀어야 되는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죠. 근데 오죽하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그런 영화인데 터졌을까? 아마 앞에 기대치가 있었던 영화들이 있었어요. 이게 더 마블스 같은 경우 2주 전에 개봉을 했는데 이것이 깨지고 추석 때 볼만한 영화도 없어요. 나 3, 4개월 동안 쉬었네? 뭘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보면 그래도 영화가 괜찮다네? 봤더니 속이 답답하네? 죽겠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12.12라는 게 있었네? 전두환 조사는 나쁜 사람이네? 진짜?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거 같아요. 네. 그럼 하나만 여기서 가정, 뭐 원고도 없지만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난 가정. 만약에 서울의 봄을 전통적인 방식에 그래도 이번에 영화들이 약하니까 추석 시즌에 한번 넣어보자. 쓰면 지금처럼 똑같은 흥행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23년 추석이었을 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다 할 경쟁력이 없지만 작년 추석 굉장히 약했죠. 그러니까 이게 역주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초반에 기대 심리가 약했다는 거거든요. 기대 심리가 약했으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 영화는 역주행을 할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배우가 있고 아니 김성수 감독 영화를 처음부터 신뢰를 안 하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정우성 배우, 뭐 왕정민 배우 이런 배우들이 후진하고 있는데 이게 역주행을 한 영화인가요? 역주행을 했다는 게 창피한 거죠. 이 영화 역주행할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역주행을 했지? 왜 역주행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었겠지만 그래서 내가 추석 때 아까 가면은 뭐 올해 그러니까 내년 추석 같은 건 됐겠지만은 경쟁자가 많을 때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뭐 그냥 뭐 그런 영화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첫째 150만 들었어요. 첫 주말에 금토일 금토일에 첫 만약에 100만 언더로 떨어졌으면 역주행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154만을 치니까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즉 앞부분에 보세요. 첫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 그렇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데 스쿼드 안 나왔어. 그런데 내가 그 티켓을 끊어. 이건 모험을 감수한 거거든요. 특공대 관객.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이 그 코로나 전에 되게 많았어요.
한국 영화 괜찮아. 이따 봐도 돼. 야, 아유, 봐봤자 그렇게 실망, 리스크가 적고 괜찮아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왜?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지. 네. 아니, 가격도 비싸니까 어떻게 돼? 눈치 관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봄이 역주행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역주행할 영화가 아닌데 이걸 역주행을 했다? 이거는 신중한 관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중해졌지?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 그리고 몇 달 동안 한국 영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완전 바닥이. 네. 떨어지면서 야, 이거 한국 영화 좀 재미없어졌는데 이것도 재미없어지면 내가 뭐 이 영화 15,000원 주고 보고 몇 시간 동안 이것도 길어. 차를 타고 와서 극장까지 거기서 몇 시간 대기해서 영화를 보는 거기다 15,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팝콘까지 사 먹어야 비싼 팝콘까지 사 먹고 그리고 극장에 앉아서 내가 봐주는 이 노력을 해야 돼? 되게 신중해진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작년 여름 한국 영화 빅4가 밀수 빼고는 다 손익분기점도 못 내놓고 완전 더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난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영화 기대치가 추석 때도 그랬고요. 추석 때는 천박사가 아마 흥행 1위 했을 거고요. 기대치가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영화네요, 정말. 그래서 신중해지다 보니까 이게 역주행 현상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아직 말씀드리기에 서울에 보면 역주행할 영화가 아니었다. 근데 역주행했던 거는 이런 몇 가지 환경에 의해서 관객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간단해집니다. 앞으로 흥행파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주말 100만 안 되면 그냥 나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은 영화는 선을 넘었네 하면서 2차 관객이라고 2차 관객이 늘어나서 막말로 해서 관객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중간이 텅 비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 분석은 좋으나 미래 예측으로 하니까 좀 암울해지네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의 봄을 보면은 그런 현상이 너무 뚜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의 예측은 되게 가능해졌던 거죠. 신중해진다? 신중한 관객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보통 기존에 그냥 제 상식으로는 영화라는 게 사실 영화 산업이 잘 될 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절에는 우리 대표님이 그거 선수시잖아요. 첫 주 관객 보면 이거 얼마 나오는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했었잖아. 그래서 첫 주에 가장 많이 흥행 스코어가 나오고 근데 지금은 신중해졌기 때문에 첫 주가 어느 정도 나와줘도 그 다음 주에 역주행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면 영화는 망한다. 그러니까 왜 그 서울에 보면서도 나오잖아요. 성공하면 실패하면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쿠데타다. 네. 뭐 이거잖아요. 영화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100만 몇 넘기면 쪽박이고 150만 넘기면은 대박이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1차 관객,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감수한 관객들은 줄어들면서 일종의 계속 이제 그 신중하게 판단하는 뒷관객은 존재해요. 뒷관객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뒷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지 흥행이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역시 분석은 재미있으나 자꾸 미래 이야기로 가면은 한숨만 나오네요. 를 떠나서 배급의 관점에서 배급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그것도 이거 가지고 이견 달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니. 예. 저한테도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외계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앞 1편이 일부가
154만이 들었거든요. 150만이 그렇죠. 들었지. 154만. 그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흥행을 이거보다 친다는 건 불가능. 만약에 약 300만 명이 영화를 봤는데 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일찍 끊은 거야 영화를. 그래서 너무 사람들 아쉬워해. 그런 영화가 2편으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신뢰감 때문에 그 그렇죠. 300만이 그대로 1주차에 그냥 영화를 보러 와요. 그럼 첫 주에 주말 관객수가 170에서 200만 친단 말이에요. 첫 주말에. 그러면 이 영화는 그냥 바로 400만, 500만 치고 나가는 건데 이거는 너무 신뢰도가 약했다. 그리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굳이 끊어서 갈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그러게.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상하게 그 외계인 사실 1부 개봉했을 때 나왔던 그 당시의 소문은 2부 개봉이 쉽지가 않다. 심각하게 그냥 OTT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1부가 OTT에서 그나마 야 그 정도로 나쁘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극찬은 없었고요. 야 그건 생각보다 재밌는데 정도의 평가 입소문이 좀 퍼지긴 했는데 그걸 믿고선 과감하게 2부를 개봉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오판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물론 뭐 영화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판이라고 그러긴 좀 죄송하긴 한데 누구나 저 고생한 것을 극장에서 영화로서 개봉하는 그 희열을 맛보시고 싶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히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흥행판에서 가장 무서운 게 관객이에요. 관객의 판단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맞아요. 칼 같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관객이 욕하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뭐 관객이 등 돌리고 무관심해지는 게 무서워.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욕하잖아요. 예. 아직은 영화인데 행복한 거예요. 흥행판이 아직 행복한 거라고. 한국 영화를 하는 우리들이 아직은 행복한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야지 영화를 잘 만들게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계인 같은 경우도 잘 우리가 이거를 잘 삼아서 타산지로 삼아서 좀 더 좋은 영화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앞으로 SF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거든요.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울의 봄이 이후 전망을 할 때 한국 영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우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을 봐서는 그다음에 지금 역할을 한 거 봤잖아요. 뭐 노량이라든지 외계인 말고 지금 나오는 영화들 주제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지향 쪽으로 이게 선한 역할을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냥 그 한 편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편을 만족하는 거고. 관객들이 저 영화 보니까 다음에 한국 영화 더 좋을 거야. 이런 신뢰를 쌓으려면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좋아야 돼. 예. 그러다가 또 한 영화가 또 실망 주면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이 앞으로 영화 시장의 전망을 좋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관객들이 무서운 건 개별 상품으로 이것 영화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좋으니까 다른 상품들 다 좋을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냉철하더라고요. 흥행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좋은 작품이 반드시 흥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영화가 흥행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와야 되냐, 또 어떻게 나와야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급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배급하는 사람이 고민을 더 해야 돼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외계인 가족도 1월 중순에 가는 게 1월에 달 가는 게 맞았나? 이런 고민 좀 하게 되더라고. 그때 손님이 없거든요. 손님이 없는 데 가서 흥행을 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개봉 날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개봉 날짜를 보면은 지금 과연 배급을 하는 사람, 배급이 전문가가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봉 날짜 잡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고, 저들을 믿고 저들한테 배급을 맡기고 제작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 말씀하시면서 근데 좀 민망하시죠? 지금 아니죠. 아까부터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화를 참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오늘의 결론도 이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진짜 충무로 전문가들 섭외해라 이 결론이어서 그래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 진짜 배급은 전문가가 필요 없죠. 그렇죠.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의 봄이 영화의 봄을 만들 것이다. 서울의 봄이 영화를 보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의 봄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러네. 되느냐? 아마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한국 영화 전성기는 2003년 실미도에서 시작돼서 2023년 딱 20년 서울의 봄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 영화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 한국 영화 전성기는 예. 끝났고 그렇게 누리다 끝났다. 그리고 이후에 전성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지금 보면 되게 암흑기가 노래할 것이고 어둡다. 전성기 올까? 어둡다. 특히 썸프하게 방송한다더니 막판에는 결국은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우리가 딱 1900 몇 년도죠? 1910 몇 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영화가 상영됐던 그 동대문에 있는 전기회사에서 처음 영화가 시작됐어요. 그 동화 10전을 내고 영화로 시작됐다고요? 자, 1910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큰 정성기는 1960년대 정성기예요. 정성기가 딱 왔다가 1960년대 말에 암흑기가 와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갔어요? 이게 1990년까지 갔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을 암흑기가 존재했던 나라예요. 자, 20년 동안 정성기 했잖아요. 실미도 2000 초반에 실미도부터 서울의 봄까지 이제 했어. 끝났어. 앞으로 30년 동안 암흑기 아름다운 보장을 누가 해. 그리고 지금 정치를 봐.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 다 떨어졌어. 지원 안 돼. 아니 무슨 밑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판이 바뀌는데 지금 기득권에 존재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고. 그들이 계속 좋은 영화 만들겠냐고. 자 보세요. 새로운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젊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이 판에서 그래도 영화를 만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독립영화 되든 저예산 영화 되든 그들이 지금 100억짜리 못 찍잖아요. 그들한테 어떻게 100억짜리 맡겨. 그럼 그들이 여기서 영화를 찍으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들에 대한 지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원 다 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흑기가 있는 거죠. 왜 말을 막아요? 예. 난 상관없어요. 나중에 본인이 감당할 문제지 뭐. 예. 결국은 오늘은 그냥 즐겁게 이야기 나누자고 했는데 결론으로 가니까 또 너의 참 예. 일성을 또 아이고 오늘 역시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예. 지금의 배우들 잡아요. 저울에 봄에 있는 배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춘 영화 찍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배우들하고 10대, 20대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영화가 나오려면 10대, 20대 키워야죠. 그러게. 그렇게 배우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계속 학교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일어나길 바라요?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원해요? 근데 그 예산을 다 깎아? 말이야 되냐고. 아복기야 끝났어. 참 얘기해놓고 모든 영화판에 마지막 멘트는 한국 영화 다 망했다. 이게 아이고 예 오늘도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 듣고 그 청년 영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몰랐던 사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사실도 듣게 됐고요. 전 그 생각이 나네요. 실미도 천만 됐을 때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충무로 관계자가 한국 영화 천만이 들어? 이거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야 이건 진짜 다시는 쉽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태극기 날리며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물론 영화 한국 영화
영화라는 예술 산업의 전성기냐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분명히 산업적인 측면, 흥행판적인 측면의 전성기는 실미도 첫 번째 천만 영화 실미도에서부터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게 맞죠. 예. 그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결론은 서울의 봄으로 그 전성기는 끝낸 것 같다라는 분석. 갔다가 아니라 끝났다니까. 왜 자꾸 갔더라고 그러세요? 왜 저 분석을 이렇게 범죄도시 사편 천만 영화 어쩌려고 형님. 아 이거 안 나와야 이제 시작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요. 아니 지금 1억 3천밖에 안 되는 관객인데요. 아유 그러게요. 예. 어쨌든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막판에는 얘기다 보면 자기가 열나서 막 승질내.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다음 뵐 때쯤에는 아마 우리 예고를 좀 하자면 정확히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월 달에 한 번 더 뵈야 될 텐데 2월 달에는 그때쯤이면 설 라인업 나오지 않을까요? 설 라인업은 이번 달 말이면 나오죠. 아 벌써 나와요? 조금씩 이제 2월 하나씩 중순이죠 설이. 네, 조금씩 일단 오픈되고 있고요. 그럼 설 전에 확실히 그러면 설 영화 예측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예측도 예측할 가치가 있어야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약해진 건 없이. 예측을 하라고 그래. 아니 예측은 하는데요. 그 무슨 뭐 되게 이슈가 되거나 뭐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걸 곁들여서 올해 극장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같이 곁들여서 그러시죠 뭐. 예. 그리고 이게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 가능할 때 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영화들이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설 라인업 그렇게 세지 않죠. 지금 제가 영화 망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망했다고 서울에 5천만 넘었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대표님 재밌게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하여튼 우리 정기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나와 주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나오고. 우리말 충무로에서 좀 불러야 될 텐데 저기 저 대기업 배급사들 우리 대표님 불러다 쓰라고요. 아니요, 저 그냥 그 쿠팡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나아요. 딜리버리 아르바이트 하고 이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아유 지금 뭐. 예, 오늘도 하여튼 우리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지내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말씀 없어요? 네, 오늘 저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다고 머리와 몸이 따라노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리로는 계속 천천히 했는데 이 가슴이 하면서 뛰면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워낙 여기 오래 몸담아 오셨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동료 선후배들이 이 업계에 계신데 뭐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보시면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읽어오신 핵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망가지는 게 뭐 화가 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네, 흥행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